네, 통합을 기치로 내건 인유한 혁신위 대사면과 영남 중진 험지 출마론을 화두에 올린 이후 국민의힘 내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에선 조정식 사무총장 거취를 놓고 개파 간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이슈, 오늘은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또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잠시 뒤에 국회 차원에서 또 추모제가 열릴 예정입니다만 대통령의 그 시민 추모대회 참석 여부를 놓고 또 불참을 놓고 여야 공방을 벌였기 때문에 이 질문부터 하면 어떻습니까? 추도 예배에 참석을 했거든요. 네. 예, 뭐 대통령실의 말씀대로 대통령이 추모의 뜻은 어디에서나 말씀하셔도 뭐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이태원 참사 이 문제는 1년이 지나도록 그 23명인가요? 책임자로 지목돼 송치가 된 이런 분들에 대한 처벌이 전혀 1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진상규명이 여전히 미진하기 때문에 특별법까지 지금 발의가 되어서 법사위에 지금 신속처리 안건으로 계류 중에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리고 처음에는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말했던 그런 용산구청장이나 여러 사람들이 지금은 입장을 바꾸어서 완전히 언론에서 보면 뻔뻔하다라는 표현을 받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그 유가족의 그런 어떤 요청에 저는 대통령께서 현장에 참석을 하셔서 그렇게 유가족들이 눈물을 좀 닦아주시고 또 이러한 부분들, 미진한 부분들을 신속하게 좀 처리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밝혀주시는 것이 일주기에 맞는 진정한 추모가 아닐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께서 현장에 참석하지 않으신 것은 좀 굉장히 큰 아쉬움이 있고, 네. 그것은 책임을 다하지 않은, 회피하려고 한다는 그런 비난을 받아도 그건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집권 여당답게 이런 문제는 아무리 집권당이 억울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 국민의 이 159명의 생명을 잃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그런 좀 책임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임하는 것이 대통령의 무게이고 또 책임지는 자세가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좀 아쉽습니다. 네, 대통령이 추모 예배에서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을 가진 날이었다고 이제 추모사를 남겼습니다만 박 전 수석께서는 유가족이 초청장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집회로 규정하고 불참한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예,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꽃 같은 아이들의 희생에 대해서 그 참사에 대한 애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추도식에 당연히 참석하고 싶겠죠. 대통령이 늘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정치 집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했을 때 봤을 때 결국 이제 그 행사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제 정치권에서는 민주당하고 야권들에서 다 일제히 참석을 했고, 그 위에 그 참석했던 시민단체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네. 또 인요한 위원장이 참석했을 때 큰 야유를 보내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을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보도가 됐는데,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용산에서 봤을 때는 이거 상당한 정치 집회의 성격이 짙다. 그런 정치 관련 야유가 터질 수가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야유들이 불거질 수가 있겠다고 하는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많은 또 민주당 지지 세력들이 모였을 때, 특히 강성 지지 세력들이 모였을 때 이 경호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됐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대통령 행사이기 때문에, 이 간단한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경호 문제를 도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나. 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아쉬움이 있겠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방금 화면에도 인유한 위원장의 모습이 나오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부 참석자들이 이제 인유한 위원장을 향해서 거센 야유와 이제 항의를 한 대목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일부 지도부만 참석을 했습니다. 개인 자격이라고 선을 그으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야유가 나온 것은 이것이 정치 집회이기 때문에 정치 용어로 규탄을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큰 사회적, 국가적 참사에 대해서 1년 동안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무책임에 대한 국민적 질타인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정치 야유입니까? 만약에 이번 집회도 1년 동안 좋습니다, 아무것도 못했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누군가 추모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주도하는 집회다라고 규정하기 전에
우리 함께 합시다라고 집권당이 그렇게 이 추도 집회를 함께 공동 참여하거나 주도하면서 그렇게 했다라면 거기서 누가 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로 자꾸 이제 야당이 끌고 간다고 말씀하시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책임,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이나 재발방지 대책 같은 당연한 매뉴얼 같은 일들을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고 있는 여당이 오히려 이런 문제를 자꾸 갈라치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런 어떤 야유나 이런 것들이 어떤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정치권 전체에 대한 국민적 질타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국민 모두가 애도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치권에서 좀 정치권이 좀 빠져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치권에서 개입하게 되면 당연히 정치성이 노출되는 것이고 정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야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지금 이런 이 참사에 대한 애도 추모의 의식은 뭐 누구나가 다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공감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좀 차분하게 행사를 진행을 하고 행사 자체도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만은 그 전에 벌써 오늘도 뭐 국민의힘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재난안전법 같은 경우 지금 그 주체자 없는 행사에 대한 다중 인력에 대한 다중 인파에 대한 관리가 지금 그 문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 참사에 대한 배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은 국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벌써 그 장치를 이미 제도화하고 입법화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벌써 1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좀 차분하고 좀 성숙되게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좀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우리 뭐 전혁 대변인 말씀에 저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만 그러나 어떤 사회적 참사를 대하는 국가의 태도의 문제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처리하는 문제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 정확한 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해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을 차분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진상 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재발 방지 대책 그것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그것을 먼저 처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사회적 참사를 대하는 국가의 태도가 아니고 일의 당연한 매뉴얼 같은 일의 처리 순서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또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국회에서 이런 특히 참사 부분에 대해서는 정쟁으로 다루면 안 됩니다. 여야가 차분하게 맞대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 분야 전문가들과 다 합심을 해서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지 이걸 정쟁으로 만든다는 것이 그게 문제인 것이죠. 항상 참사가 있을 때마다 이게 정쟁이 돼서 국민들이 양갈래로 갈라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선진적인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네. 자, 그리고 내일 국회에서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는데 두 가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약속한 신사협정이 지켜질 것인가, 그리고 내일 시정연설 앞서 환담 자리에서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날 것인가가 관심인데 일단 이재명 대표가 사전 환담 자리에 참석하겠다고 한 거죠? 그렇습니다. 당내 최고위원회에서는 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결단으로 참석하겠다 이렇게 돼서 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이재명 대표가 그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만나는 것은 여러 가지 오해를 낳을 수 있다라는 논리를 대통령실에 계속 말씀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또 이재명 대표가 김기현 대표의 여야 대표회담 제의에 대해서 여야정 3자 회담을 제안해 놓은 상태에서 형식적으로는 내일 참석을 함으로써 일단 여야정 3자 회담이 형식적으로나마 이루어지는 것인데 네. 거기서 무슨 짧은 시간에 깊은 이야기들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맨 분의 1로 참석한 그 자리지만 또 함께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를 하는 그 모습 그것으로 이제 여야 협치와 대화의 출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강한 바람을 가져보고 있고요.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신사협정 대통령 시정연설이나 여야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시 본회의장에서 서로 피켓팅을 하거나 고함을 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일 이제 대통령 시정연설 처음으로 네. 이제
바로미터가 될 텐데요. 그런 이재명 대표와 환하게 만나서 악수라도 하는 모습, 그 다음에 대통령 시정 연설 때 야당의 야권의 의원들이 뭐 예의를 지키면서 신사협정을 지키는 그 모습, 그 두 가지가 내일 이루어져서 어떤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사실 그 환담 분위기에 따라 또 시정 연설에서 여야가 이 신사협정을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또 갈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김기현 대표가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여야정 3자 회담을 역제안했고 대통령실 사실상 거부한 상황에서 두 사람이 만날 것인가가 이제 관심인데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소통의 자리거든요. 아까 제목에서처럼 협치의 물꼬가 트일까요? 내일 자리는 그렇게 뭐 잠깐 심도 있는 고민하시네요. 얘기는 네.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게 보통 이제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리인데 예. 이제 오부 요인들을 참석할 거고 이제 여야 지도부들 참석할 텐데 대체로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환담을 나누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특히 심도 있는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여야 내일을 계기로 해서 대통령도 야당 대표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사실 만나면 좋은데 그것도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부담을 살짝 덜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곧 대북 송금 사건이 막 기소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굵직한 사건들은 이제 대부분 다 기소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사건들이 다 기소가 되고 나면은 대통령실에서도 약간 부담은 덜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내일 계기로 해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야당 대표와 여야 대표들과 함께 대통령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내일은 뭐 가벼운 얘기를 하고 또 제가 바라건대 만난 김에 또 민생 얘기를 좀 깊이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대통령 시정 연설이 있을 때면 이 환담에 참석하는 건 국회의 오랜 관례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지난해는 좀 분위기가 지금같이 못했고 그래서 참석하지 못하다가 올해는 이 대표가 참석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떤 또 투샷이 나올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사협정은 지켜질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각 당 내부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인유한 혁신위 1호 혁신안은 대사면이었고 첫 행보, 첫 공식 일정은 서진 정책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 네. 지난번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께서 광주에 가셔서 무릎을 꿇었던 그 모습은 다분히 형식적이었지만 굉장히 큰 울림이 있던 출발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진심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뭐 인유한 혁신위원장도 당연히 그렇게 그런 형식적 측면에서 보면 뭐 잘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비판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혁신안 1호로 내세운 것이 소위 대사면인데 그 안에는 광주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자는데 반대한다거나 제주 4.3의 어떤 정신을 좀 폄훼한다거나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그 당내 필요 때문에 대사면을 이야기하면서 5.18 국립묘지에 간 것이 무릎을 꿇은 것이 이게 네. 진정성이 있겠는가라는 또 비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혁신위원장으로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도 어떤 중요한 때 광주를 찾게 되는 중요한 전통이 생기는 것은 형식적으로라도 저는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정신으로 인유한 혁신위원장께서 국민의힘 내부의 문제를 잘 정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났던 국민의 어떤 눈높이 뜻이라고 소위 일컬어지는 어떤 그 용산과 대통령실과 당과의 어떤 수직적 관계를 좀 청산한다든가 그다음에 대통령이 국정 운영 방향을 뭐 전부 다 바꿀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일부라도 좀 기조를 바꾸겠다는 그런 변화를 요구하는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을 충실히 채워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모습을 호남의 민심에도 어떻게 수용할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에는 지난번 김종인 대표에 이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이어서 이번에 참석한 것도 상당히 뭐 호남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영남당의 이미지가 굳혀졌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변화의 물결을 가져오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거 아닌가 하는 국민적 시각도 있을 것 같고 네. 특히 인현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첫 일성이 통합이고 또 혁신이기 때문에 국민 통합, 우리 또 국민의힘의 당내 통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징적인 행위로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대사면 제안 얘기, 뭐 주말 내내 시끌시끌했고 여러 대담을 통해서 분석을 했는데 오늘 그 뉴스앤 이슈에 나온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병민 최고위원 얘기로는 목요일 최고위 때 아마 안건으로 올라올 텐데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이게 최고위 의결 사항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뭐 김병민 최고위원이 그렇게 답했다는 것도 저도 이제 들었는데 네. 이게 이제 문제죠. 가서 본인들은 죄가 없어서 사면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방적으로 사면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가능할까요? 어쨌든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이 뭐 민주당도 김은경 혁신위원회 1호안이 제대로 잘 뭐 작동을 안 했습니다만 양당의 혁신위가 이렇게 된다면 잘 안 된다면 결과적으로 국민들께서 바라보시는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 다시 말해서 양당이 똑같이 거대 정당들이 혁신위 한다고 하고 혁신을 띄웠지만 이게 그때 맞을 회초리를 좀 피해가기 위한 이게 꼼수에 불과하구나라고 네. 하는 이런 인식들을 뭐 민주당의 경험이나 국민의힘의 경험을 통해서 자꾸 하시지 않겠어요? 그건 불행한 일이죠. 어찌됐든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의힘의 혁신안 1호안이 뭐 대사면이든 징계 취소든 간에 어떤 당내 문제 통합의 목적을 두고 했다는 건 뭐 좋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어떤 그 국정 기조의 변화,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어떤 출장소 같은 그런 어떤 여당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언제쯤 나올까라고 네. 하는 것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어쨌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당내 통합이 필요하다고 1호 혁신안을 갖고 나온 것인 만큼 어쨌든 목요일 날인가요? 하여튼 최고위원회에서 뭐 그것이 의결이 되고 네. 또 그것이 또 당사자들 간에 어떤 의견이 있을지는 모릅니다만 내부적으로 잘 뭐 통합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빨리 이 혁신위원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여당이 변화하는 어떤 혁신안의 모습들을 그쪽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당사자의 목소리가 어떻게 나왔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쓴소리한 인물이 있거든요. 국민의힘 내부 목소리 잠깐 듣고 또 정 전 대변인 말씀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멸이라는 것은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용어 자체가 적절하지 않죠. 단순히 징계 취소해버리면 될 걸. 그걸 왜 사멸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일부 댓글에 보니까 콩카콜라인 줄 알았는데 쉰카콜라구나라는 글이 있었어요. 시계를 거꾸로 좀 돌려서 지난 7월로 가면 엄청난 빗속에서 수해가 엄청 심했던 상황에서 골프를 쳤던 거를 이제 와서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이걸 지금 또 무슨 대단한 피해적 조치인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학교 폭력 한 다음에 나중에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억지로 사과한 다음에 이제 피해자와의 관계가 개선됐으니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이 다시 시험을 봐서 다른 학교로 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지금 다시 저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는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지난 학기 교수님 평점을 안 줬다거나 아니면 우리 조교 선생님이 학사 지도를 잘 안 해주었다고 불평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네, 이번 발언만 놓고 보면 질문이 여러 개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짧게만 좀 들어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박정아 대변인 홍 시장을 향해서 쉰카콜라라고 했고 이준석 전 대표한테는 전학 갔느냐 뭐 이런 뉘앙스의 언급을 했습니다. 네. 혁신이 갔던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지금 막 이제 시작된 그런 상황인데 이게 당내에서 혁신을 가지고 이런저런 당내 원로를 비롯해서 비중 있는 분들이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하는 발언들이 나온 데 대해서도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국민들의 걱정을 오히려 더 끼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 스스로가 지금 송구스럽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혁신이 정말 국민의힘 혁신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 혁신위의 역할이라는 것은 공천과 관련된 룰을 제외하고는 사실 안 꼽는 찐빵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근데 이 공천과 관련된 룰을 건드리기가 굉장히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김인경 혁신위도 사실 이게 첫날 회의 때부터인가요?
현역 의원으로 대변되는 기득권 세력들의 네. 교체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굉장한 저항에 직면했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도 우리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불만의 소리들이 이제 표출이 됐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썩 좋게 받아들여질 수 없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인요한 위원장의 혁신안이 좀 구체적으로 드러났을 때 당내의 의견들이 표출이 되고 불만들이 드러나오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나온 것도 없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기득권 현역 의원들께서 불만의 소리를 마구 이제 표출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거 혁신위가 성공할 수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반발이 좀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다 이렇게 들리는데. 반발이 좀 성급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특히 영남 지역 의원들께서 상당히 많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가 돼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네,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 주말새 불거진 영남권 중진 험지 출마로 말씀하시는 건데 당장 그 험지 기준이 좀 모호하다. 조경태 의원인가요? 과학적으로 좀 그 험지를 분석했는데 이런 얘기도 나왔고 김용판 의원은 잡아둔 고기를 취급하는 것이냐라며 사과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글쎄요, 저는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정영국 대변인이나 저나 저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바닥에서 국민 속에 호흡할 기회가 많은데 네. 그런 말씀을 많이 듣는데 모든 그 뉴스의 대부분이 전부 다 각 당내 이런 갈등, 정치, 뭐 총선, 공천 이런 이야기만 막 가득하고 또 저희들도 나와서 그런 평론을 하게 되는데 좀 제발 좀 국민들이 눈높이는 여기에 있지 않고 관심도 없어요 사실은. 어느 당이 무슨 뭐 총선 룰을 어떻게 하는 관심도 없는데 정치권만 이거 갖고 싸운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힘든 민생 속에서 양 당이 좀 민생을 가지고 정책을 가지고 서로 경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여기 나오는 패널들도 그런 어떤 좀 기쁜 토론을 하고 싶은데 네. 매일 막 이렇게 이런 토론만 하는 것이 국민들께 얼마나 화가 나실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건 뭐 이 당 저 당의 문제와 똑같은 정치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들이 관심 없는 무슨 뭐 총선 룰이 어떠네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좀 제발 서로 양당이 싸우지 말고 개파 싸움 하지 말고 좀 국민들 관심 있는 민생에 현수막은 크게들 다 걸었더라고요. 민생 속으로 뭘 걸었는데 현수막은 걸어놓고 결과적으로 다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국민들 뵙기에 너무너무 송구스럽고 그런데 네. 하여튼 뭐 좋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이 기왕에 혁신한다 그러니까 제발 좀 잘 하셔서 민주당도 빨리 안 따라가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위기의식을 주셔서 좀 국민들 속으로 빨리 양당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네.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근데 좋겠습니다. 수석님 어떡하죠? 다음 질문이 민주당 공천 학살에 대한 얘기인데 역시나 또 비슷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알겠습니다. 점 양해를 네. 구하고 자 민주당 내부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시간 관계상 또 두 분께 민주당 내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갖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 체제가 갖고 있는 중대한 한계나 결함 때문에 그리고 이런 앞으로 있을 공천이나 여러 가지 당무 운영에 있어서 공정치 못한 불공정한 처사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 깊은 조사무 총장이 실제로 불신을 하고 있는 거죠. 박홍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원내 표결 상황이었잖아요. 가결표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또 제대로 못했다 이래서 이제 사표를 던진 거였고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뭐 그게 직접 책임 범위에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총선 기획단장의 조정치 사무총장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우선 첫째는 민주당 당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쨌든 지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뭐 그 기각 뭐 이후에 또 강서구청 선거 이후 민주당은 단결하고 단합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이죠. 네. 좀 이상민 의원님 말씀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깊은 우려를 하실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은 아주 세밀한 그 시스템 공천 안 룰이 이미 다 돼 있는 것인데요. 당 대표 눈밖에 났다고 그래서 어떤 뭐 다른 불이익을 받거나 그럴 수가 없는 구조이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저도 제 지역구에 경선 상대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네. 당연히 있으면 경선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 아니겠어요? 또 이상민 의원님 지역구에도 당연히 젊은 지망자들이 그렇게도 나타나서 경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마치 자객공천이나 뭐 이런 것들로 그렇게 계파 갈등으로 돼서는 안 된다. 소위 자객공천이라고 하는 10명의 언론에 나온 지역구를 보니까 대체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단체장들이 초선, 재선, 성장해 왔고
뭐 국회의원들 그만큼 했으면 서로 숙명적으로 만날 수밖에, 동지끼리 경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있는데 네. 그중에 제가 봐도 한두 군데는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그런 경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지 이것이 무슨 뭐 자객공천이나 뭐 그렇게 계파 갈등이 적용된 그런 사안은 아니고 너무 그렇게 일반적인 당내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말뿐인 통합이다. 비명계 입장에서는 말뿐인 통합이다라면서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체제에 대한 깊은 불신을 언급했고 앞서 들으신 대로 현근택 부원장은 지금 바꾸면 더 혼란스러워질 거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친명 일색이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이것은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민주당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죠. 사실 조정식 사무총장 총선기획단의 당연직 사무총장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식 사무총장이 친명계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건 사실이고 공천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당연한 것이죠. 특히 이제 대덕구 같은 경우 아니지 대덕구 같은 경우에 사실 또 친명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최고위원이 지명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네. 그러면은 비명계 입장에서 보면은 친명계 일색의 지도부다. 이것은 제가 밖에서 보더라도 이재명의 사당화가 된 지가 벌써 오래된 상황이고 또 내년 총선까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것은 당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갈등의 소지가 안고 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폭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또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